비빔밥이 중국 음식이라고 전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의 대표 음식 비빔밥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한식 레시피 1위, 세계 항공업계 기내식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한 비빔밥이 이번엔 문화전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마이클 잭슨, 기네스 펠트로 등 세계적 유명 인사들도 극찬한 이 음식을 중국이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비빔밥을 조선족 특유의 음식이라 소개하며 그 기원을 중국이라 명시해 놓았고, 중국 내 1,4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리춘이라는 프랜차이즈에서는 비빔밥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이라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한 영국인 요리사가 비빔밥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는데요. 오늘은 런던에서 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일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런던의 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아일라라고 합니다. 30살의 평범한 영국인 요리사였던 제가 바뀐 건 1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제가 비빔밥의 전도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느 화창한 봄날, 제 인생을 뒤흔든 그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늘 가던 샌드위치 가게가 문을 닫은 탓에 허둥지둥 점심 장소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골목 구석에 있는 작은 한식당을 발견했죠. 뭐야, 이런 곳이 있었나?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낯선 향신료 냄새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죠. 하지만 그 순간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식욕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제 코를 사로잡았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카운터로 다가갔죠. 저기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뭔가요? 제 질문에 주인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비빔밥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저였지만 뭔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잠시 후 제 앞에 놓인 그릇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고기, 달걀, 그리고 가운데 놓인 빨간 양념장까지 마치 팔레트 위에 물감처럼 화려했죠. 주인 아주머니가 잘 비벼 드세요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외국인 손님이 제 난감한 표정을 보시곤 친절하게 먹는 법을 알려주셨죠. 이렇게 싹싹 비벼요. 그리고 한 숟가락 가득 떠서 드세요.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세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 신선한 채소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매콤달콤한 고추장의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게 바로 천국의 맛인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빔밥이라는 한 그릇의 음식이 제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그 작은 한식당은 제 비밀 아지트가 되었고 저는 비빔밥의 매력에 푹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점심 한 끼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비빔밥과의 첫 만남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한국어 공부가 되었어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퇴근 후에는 한국 요리책을 뒤적거리는 게 일과가 되었죠. 처음에는 발음도 어렵고 재료 이름도 낯설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한국마트에 처음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들어서자마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고추장, 참기름, 각종 나물, 비빔밥의 재료들이 가득했거든요. 처음 보는 재료들도 많았지만 그저 신기하고 설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처음 샀을 때는 정말 난감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 룸메이트가 놀라서 저를 깨웠어요. 아일라,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룸메이트의 외침에 깜짝 놀라 뛰어갔죠. 김치 냄새가 생소했던 거예요. 다행히 김치 냄새라고 설명하고 사태를 수습했지만 그 후로 김치는 제 개인 냉장고에 따로 보관하게 되었답니다. 비빔밥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주방에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고추장을 토마토 소스로 착각하고 파스타에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손님들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첫 입을 먹은 손님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세상에, 이게 뭐죠? 엄청 매워요. 손님들의 놀란 반응에 저도 당황했지만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 매운맛 도전 메뉴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실수로 나왔던 그 매운 파스타,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주방장님과 상의 끝에 파이어 파스타라는 이름으로 메뉴에 정식 등록하게 되었죠.
이 매운 파스타는 금세 우리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영국인들의 입맛이 이렇게 대담할 줄은 몰랐답니다. 점점 비빔밥에 대한 열정이 커져갔어요. 주방에서 틈틈이 비빔밥 실험을 하다가 셰프님께 들킨 날 정말 식은땀이 났죠. 아일라, 대체 뭐 하는 거야? 셰프님의 목소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셰프님은 제 비빔밥을 맛보시고는 이거 정말 맛있는데 우리 메뉴에 넣어볼까? 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정말 기뻤답니다. 그렇게 탄생한 매직 비빔밥은 순식간에 히트 상품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이게 정말 영국 레스토랑 맞나요? 라며 놀라워했죠. 심지어 어떤 손님은 비빔밥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중국인 손님이 찾아와 이건 원래 중국 음식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죠. 뭐라고요? 중국 음식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먹어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국 손님의 말을 듣고 저는 비빔밥의 진정한 역사와 문화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비빔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 전문가들을 만나고 관련 책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비빔밥의 역사, 각 재료들의 의미, 한국 문화에서의 역할 등을 알아갈수록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비빔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과 문화가 담긴 특별한 요리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비빔밥의 다양한 색깔이 음양오행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의 5가지 색이 각각 오행을 나타낸다는 거죠. 또 모든 재료를 함께 비벼 먹는 것이 조화와 화합을 의미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될수록 비빔밥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제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친구들은 저를 비빔밥 마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시겠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막걸리를 즐겨 드시게 되었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만든 매직 비빔밥과 파이어 파스타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 레스토랑은 한식 퓨전 요리로 유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영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의 맛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셨죠. 그때부터 저에게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철학이 담긴 특별한 요리가 되었죠.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깊고 풍부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빔밥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졌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빔밥을 통해 제 인생이 크게 바뀌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지난번 식당을 방문한 중국인 손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비빔밥이 정말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문득 나도 비빔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디어는 곧 제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비빔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비빔밥을 검색했는데 그 설명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비빔밥은 매우 흔한 가정식으로 조선족 특유의 음식이다. 그리고 음식의 발원지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걸까 싶어 여러 번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 중국인 손님의 말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널리 퍼진 주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음식,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비빔밥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다니 말이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미춘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돌솥 비빔밥을 자신들의 대표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중국 전역에 1,4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빔밥을 중국 음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미춘 매장 내부에서는 돌솥 비빔밥을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1년부터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돌솥 비빔밥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비빔밥의 진짜 역사는 뭘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빔밥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직접 비빔밥의 진실을 파헤쳐보자. 요리사로서, 그리고 비빔밥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자료를 찾아보고 요리 전문가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의 기원과 발전 과정, 문화적 의미 등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비빔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과 미학이 담긴 예술작품 같은 요리라는 걸 깨달았죠. 또한 비빔밥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지역마다 어떤 특색 있는 비빔밥이 있는지 등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역사적 기록이 부족하고 음식 문화의 교류가 있었던 만큼 명확한 경계를 긋기가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저를 더 자극했어요. 비빔밥의 진실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문득 제 오랜 친구 잭이 생각났어요. 잭은 요리사였다가 지금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유명 유튜버가 된 친구죠. 전 세계를 누비며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잭, 혹시 비빔밥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당연하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조만간 한국에 가려고 생각 중이야. 잭의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마침 그도 다음 영상 주제로 아시아 음식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곧바로 의기투합했죠. 그래, 한국에 가서 비빔밥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자.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짐을 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요리사로서, 그리고 비빔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여행이 얼마나 특별할지 상상하니 잠도 오지 않았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비빔밥의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했어요. 공항 곳곳에 비빔밥 광고가 눈에 띄더라고요. 잭이 흥분해서 말해주더군요. 아일라, 믿기 힘들겠지만 지난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한식 레시피가 비빔밥이래. 게다가 전 세계 항공업계 기내식 콘테스트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첫 목적지, 전주에 도착해 유명한 비빔밥 식당에 들어섰을 때 사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떻게 비빔밥을 알고 먹으러 오셨나요? 사장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문을 열었죠. 사실 저도 요리사예요. 얼마 전 제 식당에 온 중국인 손님이 비빔밥이 중국 것이라고 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 이야기군요. 사장님은 한숨을 내쉰 뒤 말씀하셨죠. 최근 중국에서 비빔밥이 자기들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번반이라는 비슷한 음식이 있다면서 말이죠. 잠시 후 우리가 시킨 비빔밥이 나왔어요. 그릇에 담긴 비빔밥을 보니 정말 예술작품 같았어요. 30가지가 넘는 재료로 만든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죠. 사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엔 중국 네티즌들이 비빔밥을 잡다한 음식, 거지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비하했었죠. 심지어 한국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남은 재료를 모아 넣다가 비빔밥이 나온 거지라고 했었죠. 그런데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요? 잭이 놀라서 물었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비빔밥을 조선족 특유의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대요. 음식의 발원지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2021년부터는 돌솥 비빔밥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대요. 심지어 미춘이라는 프랜차이즈는 중국에서 1,400개가 넘는 매장에서 돌솥 비빔밥을 팔고 있어요. 이걸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홍보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주셨죠. 다행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빔밥이 한국 음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도 비빔밥을 극찬했답니다. 사장님은 최근 있었던 세계 요리대회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요리사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중국인 요리사가 비빔밥을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했대요. 콩나물, 고사리, 무, 시금치, 애호박, 표고버섯, 달걀에 참기름, 간장, 고추장까지 완전 한국 재료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잭이 궁금해했어요.
다행히 유명한 유럽 셰프가 나서서 반박했대요. 그 셰프의 할아버지가 미군 시절 한국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 비빔밥이었다면서 어떻게 중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냐고 따졌다고 했다더라고요. 사장님은 이어서 그 셰프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비빔밥은 18세기부터 골동반이라고 불렸죠. 이건 중국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게다가 비빔밥은 숟가락으로 먹는 음식인데 중국은 젓가락 문화 아닙니까? 중국인들은 국물 있는 국수를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은 그릇째 들이키잖아요. 와, 정말 대단한 반박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사장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결국 그 중국인 요리사는 실격 처리됐대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비빔밥만이 아니에요. 농악무도 조선족 농악무라며 자기들의 무형문화재로 등재했다니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비빔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장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맞아요. 비빔밥 한 그릇에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모두 담겨 있죠. 앞으로 비빔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들이 더 많아져서 비빔밥이 한식이라는 인식이 해외에 더욱 굳건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비빔밥을 맛보았죠. 그런데 비빔밥 말고도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불고기, 김치찌개, 삼겹살, 하나같이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어요. 식당 주인분들께 레시피도 물어보고 요리하는 모습도 유튜브로 찍었어요. 제기 카메라를 들이대면 저는 서투른 한국어로 음식 설명을 했죠. 웃긴 영상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한국을 떠날 시간이 됐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국 음식의 맛과 추억이 가득했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그동안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비빔밥에 얽힌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났죠. 잭과 저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며 우리의 여행을 되새겼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비빔밥뿐만 아니라 불고기, 김치찌개,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았죠. 특히 비빔밥은 우리 식당의 주력 메뉴가 되었어요. 전주에서 배운 전통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비빔밥도 만들어 보았죠. 현지 재료를 활용한 지중해식 비빔밥,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비빔밥 등 다양한 변주를 시도했어요. 이 과정을 유튜브에 꾸준히 올렸더니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백 명에 불과했던 구독자가 어느새 10,000명을 넘어섰죠. 댓글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빔밥 레시피 정말 유용해요. 집에서 만들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다른 요리도 소개해주세요. 아일라와 잭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 여행 계획 중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비빔밥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작은 대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엔 좀 떨렸지만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인터뷰 당일 기자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여행 경험, 비빔밥에 대한 애정, 그리고 우리가 만든 다양한 비빔밥 레시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죠.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 그릇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죠. 30가지가 넘는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조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실리고 나서 우리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비빔밥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더 다양한 비빔밥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국인 손님 한 분이 우리 식당에 오셔서 비빔밥을 주문하셨는데 음식을 받아보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건 우리 중국 음식이에요. 한국이 훔쳐간 거라고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손님, 제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비빔밥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셨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비빔밥은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지역마다 다른 비빔밥이 있더라고요. 전주, 진주, 통영, 각 지역의 특색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비빔밥의 역사도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비빔밥에는 한국 문화가 담겨 있대요. 색깔도 의미가 있고 여러 재료를 함께 섞어 먹는 것도 한국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제 설명이 끝나자 중국인 손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갑자기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음식을 먹을 순 없어요. 중국인 손님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유튜브로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봤는데 비빔밥은 확실히 한국 음식이 맞아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죠. 맞아요. 저는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주에서 먹은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역사도 오래됐다고 들었고요. 순식간에 여러 손님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비빔밥을 알게 됐다는 분, 한국 친구에게 비빔밥 레시피를 배웠다는 분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국인 손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가는 모습이었죠.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비빔밥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여전히 오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가 배운 걸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잭도 동의했어요. 그래. 아일라, 우리 동네 상인회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마침 다음 주에 동네 상인회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한국 여행에서 배운 것들, 비빔밥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 등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몰랐어요. 우리 가게에서도 한국 음식을 팔아볼까 봐요.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매달 한 번씩 세계 음식 문화 나누기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각자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와 함께 나누고 그 음식에 담긴 문화도 공유하는 자리였죠. 우리의 작은 모임은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엔 상인회 회원들뿐이었지만 나중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됐죠. 한 달에 한 번, 우리 식당은 작은 세계 음식 축제장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지역의 한식 요리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빔밥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비빔밥을 만들어 주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몇 달 뒤,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세계 음식 문화 축제가 열렸어요. 우리도 비빔밥 부스를 열어 참가했죠. 많은 사람들이 비빔밥을 맛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봐 주셨어요. 축제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비빔밥 부스 앞에는 항상 긴 줄이 있었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비빔밥을 맛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재료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니 놀라워요. 라고 말해주셨죠. 우리는 비빔밥을 통해 한국 문화의 일부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비빔밥을 통해 이웃 간의 작은 문화 교류가 시작되었고 그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오늘은 비빔밥을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킨 영국 셰프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음식 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화 수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중국이 비빔밥을 자국의 것이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가 비빔밥의 한국 기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미 여러 한국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주장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비빔밥을 비롯한 한국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일라의 작은 실천이 그의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비빔밥이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굳건히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의 맛있는 비빔밥, 그리고 소중한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